뉴스인사 프라임 이승원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14일부터 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의 어떤 그 구성이 좀 다채로운데요. 예, 예. 네, 하나하나 조금 친절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일단 만찬 회동하셨죠?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갔었습니다. 네, 이틀 전에. 예, 예. 그래서 의원님은 이제 문체위원장 맡고 계시니까요. 그 전에는 또 행안위원장 하셨고요. 네. 위원장을 벌써 두 번째. 1년씩 하니까. 원래 2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난번 행안위원장을 1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년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일단 가장 궁금했던 건 식사가 맛이 있었나요? 네, 맛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분위기도 좋았고요. 예. 어떤 의원들은 생각보다 대통령실에서 주는 관저에서 주는 음식이 맛이 없다. 간이 조금 모자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괜찮으셨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날은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셨나요?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돌아가면서 상임위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상임위 관련해서. 예. 그럼 뭐 발언 다 한 번씩 기회가 주어졌겠네요. 이슈들이 있으니까. 예. 네. 당장 14일부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이 장관 후보들 줄줄이 청문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하는데 안간힘을 써야 되는 그거는 뭐 운명 같은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만만치 않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 내각을 빨리 구성해달라, 힘써달라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이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제 청문회가 준비돼 있잖아요. 네. 근데 하여간 지금 현재 상황은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각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일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정 안정을 빨리 꾀해야 된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갔다 오시면서도 빨리 이제 인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빨리 내각이 구성되고 국정이 빨리 안정되고 그것을 통해서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곧 민생이죠, 뭐. 그렇죠. 네네. 일단 그 국무회의 사진들이 요즘은 뭐 워낙 회의를 자주 하시니까 자주 나오는데 너무 언밸런스해요. 이재명 대통령 계시고 저 다른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봤던 분들인데 계속 언밸런스해서 빨리빨리 장관 임명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듭니다. 그저께 가서 보니까 대통령님도 좀 살이 좀 빠지셨고 예. 강훈식 비서실장은 뭐 한 5kg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과도한 업무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좀 언밸런스 하잖아요. 서로 이제 이재명 정부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해서 빨리 이 민생의 속도도 내고, 지금 이제 관세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여쭤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콕 집어서 뭐 이제 여러 명 낙마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진숙 후보자 교육부, 그리고 한성숙 후보자, 정은경 후보자까지 이른바 낙마 3인방으로 규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먼저 보면 이제 논문 뭐 표절 의혹도 있고 뭐 중복 해제 등등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저는 국민의힘이 이 낙마를 규정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지금 이 상황이 왜 왔는가를 본인들은 한 번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거나 동전 세력들이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누구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청문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장관 내정자면 그 내정자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을 검증하고 또 비전을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과연 적임자인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이건 뭐 신상털기식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 제1야당도 민생을 함께 살려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구성해서 내각을 이 국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표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이다. 그런 것 같아요. 이진수 후보자는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운동본부도 꾸려서 했고요. 네, 네. 또 이번에 대선 때도 함께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고 또 이 교육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선봉했었던 분인데 네, 네. 논문 표절 문제는 학생들도 이제 성명을 발표했듯이 이진수 후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부터 해서 마무리 수정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소상히 소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제자의 논문을 또 뭐 표절했다든가 이런 네.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대학이 이 KCI 네. 이거에 대해서 발표된 논문들을 참고로 학위 논문을 쓰게끔 돼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서로의 오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육 정책에 있어서 개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 청문회를 통해서 설명이 되면 네. 크게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이해충돌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남편이 주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농지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은경 후보자는 네. 우리가 코로나19 때 많이 봤잖아요. 매일 누구보다도 이 실력과 검증이 돼 있는 분이고 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적임자라고 성명을 발표할 정도고 네. 또 윤석열 정부 때 의정 대란을 누구보다도 잘 정리하고 네. 이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남편에 대한 부분은 그것도 그 청문회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본인은 그게 전혀 아니다. 오해가 많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농사도 가서 뭐 졌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일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뭐 소상하게 밝혀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뭐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낙마를 시키겠다고 덤벼들거나 물어뜯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 한성숙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아파트 편법 증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본인들이 이사를 가고 그 아파트를 어머니가 사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80이 된 노모인데 그걸 이제 증여세를 안 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글쎄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 이게 이제 법적인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서상 같이 살다가 어머니한테 그러면 월세를 받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는 이제 그래요. 부모에 대한 배려고 부모에 대한 이제 복양인데 이거는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성숙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이 살다가 본인들이 나갔는데 그럼 거기 있는 지금 80 넘은 노모한테 월세 받는 거는 이게 약간 좀 정서적으로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는 국민의힘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장관 후보자들을 뭐 인사청문회하고 통과시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국민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눈높이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특히 이제 이준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뭐 소녀상, 뭐 철거 문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여당은 일단 국힘에서 7대 기준을 밝혔더라고요. 맞습니다. 세금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편법, 정관 예우 등등을 다 보겠다. 갑질 전력이 있는 데까지 보겠다. 이게 과거 본인들이 여당일 때 그 기준에 부합했는지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이 기준 자체는 뭐 맞는 거긴 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준 자체는 뭐 일정 부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렇죠.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을 뛰어넘는 정치적인 공세 속에서 몰아가면서 이제 낙마를 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저는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검찰들 다 곳곳에다 배치해 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건 좀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 검증을 주로 하고 나머지 신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정 안 됐을 때는 예전에도 뭐 낙마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란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서로의 정쟁을 하면 결국은 손해는 국민들이 본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곳에 포진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전혀 자기의 영역하고 다른 부분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금감위원장이 대표적이었고요. 네. 네. 오늘 제가 드디어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드디어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2시 15분에 진행되죠.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원님? 그 지난번 4개월 전에 이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윤석열은 이 오늘 이 심리가 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는 날이다 이렇게 전 규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무너뜨린 상식과 이 정의가 네. 바로 세워지는 날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윤석열 씨가 나와서 한가롭게 산책을 하거나 뭐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게 네.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사실 공분 속에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은 사법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심리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런 날이 돼야 바람들이 됩니다. 네. 있는 것 같고요. 구속영장 내용 대략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이제 보셨겠지만 의원님도 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망 우려 이런 건 이제 늘 나오는 거고 그런데 윤석열은 그 위해 가능성, 중요 그 진술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까지 그냥 모조리 다 구속영장 이유에 대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특이하다기보다 윤석열이니까 가능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눈에 띄는 이거는 정말 구속각이다. 이게 눈에 딱 떨어지는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의원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총은 경호관들이 잘 쏜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충격이죠.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줘라. 이건 총을 소지하라는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그 여인영이나 이진우나 뭐 박종진이나 이런 그 사령관들이 비아폰을 네. 사용했잖아요. 네. 그 내역을 지워라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야말로 벅꾸라지 속에서 자기의 유리한 부분을 빠져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들을 자행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이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모든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바꿔놓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술책들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오늘 심리가 제대로 돼서 네. 이 사법부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완전 다른 결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이 윤석열 구속 실질 심사 이거 하나 때문에 정말 수천 명의 경찰들이 지금 거기 경비 경호를 서야 되잖아요. 어저께 40도가 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30도가 넘어서 이 무더위에 경찰들이 무장하고 서 있는데 남의 자식들을 정말 그렇게 고생시켜도 되는 건지 저는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의 경찰들이 웬 고생이냐. 네. 어저께 실제 그 외국인 노동자입니다만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요. 네. 온열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어쨌든 경찰들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도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반성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변화와 쇄신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제 들어온 소식 중에 또 눈에 띄는 건 박찬대 의원이 이 내란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반가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 특별법 대략 말씀드리면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고 그리고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차단한다. 이게 이제 격렬하게 지금 국힘이 반발하고 있는 내용 같고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그러니까 가로 열고 직위헌 방지법 아니겠습니까? 이 5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어저께 사인을 해서 네네.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예. 동의한다. 왜냐하면 이번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고요. 네.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정표를 세울 수가 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내란을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계엄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통과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고 보조금 차단이라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중한 거잖아요. 굉장히 이슈가. 강한 거죠. 네. 어떻게 이것까지 다 될까요? 통과가 될까요? 해봐야죠. 해봐야죠. 원래 이게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국고 보조금 받은 거를 환수해야 돼요. 네. 이게 통과되면. 의원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그 국고 보조금은요, 뭐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까? 네, 분기별로. 분기별로. 네, 그래서 12월 한 6개월 지났으니까 그 한 반년치가 그렇죠. 토해내야 될 네, 상황이. 환수돼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알박기 인사도 정말 우리 많이 보도를 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곳곳에서 윤석열 정권 때 그렇죠. 자기 임기 전에 바로 직전에 계속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서울경찰청장 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박기 인사 조치까지 넣은 걸 보고 아 이분들이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박수영 의원이 요즘 언론지상에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데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뭐 필요 없다. 다른 거 달라. 지금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립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각, 역지사지 또는 국민의 눈높이를 네.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산업은행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산업은행은 사실 윤석열 정권 때 공약이고 그렇죠. 진행하려다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럼 윤석열 정권이 3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네. 지금 와서 그걸 달라 네.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기본소득으로 25만 원씩 주는 이 부분 지역화폐 이 부분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몰라도 모른다. 지금 자영업자들이요. 네. 1년에 100만 개 점포가 문을 닫습니다. 작년에 100만 개가. 네. 이제 아마 더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골목에 다녀보면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집 건너서 한 집 정도가 점포 정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저희 지역구에도. 네. 그러면 25만 원씩 25만 원에서 뭐 50만 원 정도의 이 비용은 어떻게 보면 이 굉장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안 받아도 좋다. 자기 잣대로 보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돈이 많으니까 네. 그런 거는 정말 정치인들이 금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본인들의 공약을 걸었을 때 그때 진행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와서 산업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요구하면서 국민에게 가야 할 지역화폐 문제까지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이미 해수부 이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박수영 의원의 그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이게 지역 구민들에 대해서 정말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 내 의견이 중요해. 그러니까 지역구 그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예, 그 맞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네,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게 정치인으로서 이 정무 감각이 너무 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네. 그 해수부는 연말까지 그리고 박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만 원 대신 이제 산업은행도 보내달라.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네. 그것도 다 본인 지역구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구로. 네? 두 군데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또 박수영 의원은 자신 SNS에 또 후원금 달라고 글을 올려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후원금은 절실하고 그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민생 지원금은 안 받아도 거다. 되는 네. 사치스럽게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 거죠. 네. 국민의힘 얘기를 한 김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죠. 안철수 의원 이번에 또 철수를 하시고 물론 이제 전당대회 나간다고 합니다. 지명된 지 5일 만에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지 뭐 한 몇십 분 만에 뭐 사퇴를 하고 전당대회 나가겠다. 그리고 김문수와 한동훈 다 나와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다른 당에 대해서 제가 뭐 논평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 어찌됐든 안철수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다라서 좀 저는 내심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잠깐의 기대를 하셨군요. 근데 5일 만에 이제 그만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권성동, 권영세 이 부분에 정리가 안 돼서 그만뒀다고 하긴 하지만 네. 저는 뭐 본인이 당권을 쥐기 위해서 또 제2의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이 다음번에 당대표 거기도 8월달에 당대표를 네. 뽑는데요. 네. 거기서 아마 이 쇄신이 되지 않을까, 쇄신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혁신이나 쇄신은 처절한 자기 반성들이 있어야 돼요. 네. 자기 반성이 없이 혁신 쇄신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나간다고 본인이 선언을 했고요. 또 김문수 전 후보도 나갈 것 같아요. 네, 계속 SNS에 나온다는 거 노출, 아닙니까? 네, 나온다는 거고 한동훈도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나오겠죠.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친한계에서 이번은 아니다라고 말리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 세 명이 나온다면 뭐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가능성은 예를 들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 어떤 사람이 유리할까요? 지금 국면에서 의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글쎄요, 뭐 제가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네. 어찌됐든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전에 선거에서 꽤 많은 지지를 받고 당 대표가 된 분 아닙니까? 네. 김문수 전 장관은 어찌됐든 대선 후보로 41%까지 얻었던 그렇죠. 사람이고 많이 얻었죠. 네. 안철수는 그래도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는 이제 개혁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 세 사람이 경합을 하게 되면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조직과 전국적인 지명도가 합치됐을 때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답은 안 주시는군요. 제가 다른 당의 얘기를 하기가 뭐해서 네, 그 기준으로 제가 집에 가서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누가 유리한가.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